네,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지, 이걸로 충분할지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2천만 원을 넘을 경우는 다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그렇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정부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소액 보증금을 넘어서는 보증금을 이제 계약한 전세 계약 전부에 대해서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도록 이제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1억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네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그리고 왜 5천만 원, 2천만 원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에서 원래 보호를 해줬습니까? 네, 원래 이제 서울 5천만 원, 기타 지역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아, 이건 원래? 네, 원래 국세보다 먼저 앞서서 보증을 해주던 부분이라서 굳이 그렇군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제가 내일 계약을 하면 그 전에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계약 일부터 볼 수 있나요? 이걸? 네, 문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국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네. 이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세입자가 뒤늦게 집주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계약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계약금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계약 전에 특약을 써서 이렇게 국세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쓰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국세까지 체납한 집주인이 그와 같은 특약을 설정해 줄지 혹은 특약이 있더라도 이걸 잘 지켜줄지 좀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이상하네. 이거에 아마 이제 세금이 국세청의 오래된 기조가 그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그 세금의 비밀보호 이런 차원인데, 근데 유럽이랄지 미국의 일부 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세금 다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꼭 임차나 임대 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가서 볼 수 있어요. 시청에 가서. 근데 좀 너무 국세청의 기존 정책 위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열람해서 이거 너무 세금 체납액이 많아서 나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돈 돌려달라고 하죠. 집주인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게 계약할 당시부터 임차인이 스스로 가서 열람은 못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면은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네네네. 본인 거니까. 그마저도. 네.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계약할 때 이미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구를 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세법, 특히 북유럽의 세법을 한번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보시면 다른 개혁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지역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열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열람을. 다른 나라들은. 그 열람을 지금 희망할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을 해서 세무서에 열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열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전국 세무서 어느 곳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국세 체납액이 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 국세에는 법정 이 기한이 있는데요. 이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여전히 국세가 먼저 징수가 되고요. 그건 뭐야? 그래서 계약하실 때 국세가 밀려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시면 계약을 하지 마셔라는 내용이긴 해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 그러면 계약일 이후에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상호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계약 당시에 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좀 애매한 것이 계약도 하기 전에 개인의 이제 정보니까 아무 집에나 가서 그 집주인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핀란드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소득세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미국의 주들도 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임차인이 보호가 됩니까? 그래서 일단 계약한 이후에 그럼 계약금만 낸 상태잖아요. 계약금은 보통 이제 소액이니까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열람을 해봤는데 체납세금이 너무 많더라 하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이 심해질 우려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 계약금을 당신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집주인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임대인들은?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임차인이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미납국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표준 계약서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도록 심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잘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음 상할 수도 있겠는데 계약하면서 이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해서 이게 나온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어떤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걸 예방할 수는 있나요? 기존에는 이제 이 국세 중에 당해세라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 종부세 같은 건 당해세라고 해서요. 이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후순이더라도 종부세부터 먼저 징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왕은 60억이 넘는 종부세를 이렇게 미납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도 세금을 다 빼고 나오면 사실 보증금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이 당해세의 경우더라도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후순이면 그 부분은 이제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제도의 개선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최강시사에서 피해자들 인터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이게 돌려받기가 좀 힘들다. 게다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에 지금 54%가 부채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보증보험 자체도 지금 뭔가 위험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자체도 지금 계속 재무 건전성의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예 이 보증보험 상품 자체가 중단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택보증보험밖에 우리는 믿을 게 없는데 거기가 주택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 보장을 해주는 곳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많은 이야기 지금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인 방안이 지금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정보 확인은 이제 여러 안전장치 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이 전세 사기 자체를 막으려면 이와 함께 여러 대책을 함께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뭐 낮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깡통 전세가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어서 거의 보증금만 넘기면 뭐 매매 대금을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식의 그런 매매가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매매가보다는 그래도 보증금이 더 높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으로 나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 같은 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주변 시세를 좀 많이 살펴보셔서요. 시세를 살펴보라. 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임차 보증금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뭐 인터넷으로 쉽게 시세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그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좀 오래된 곳에 가셔서 매매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시가를 알아보시는 방법들이 좀 일단 떠봐라. 네. 빌라를 사러 왔다라고 예. 하시면서 예. 정확한 시세를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이제 내가 피해자일까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등기부 한번 지금이라도 발급받아 보셔서 추가로 압류로 들어온 거라든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은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누구나 어느 물건지에 대해서도 다 열람이 가능하시니까 예. 뭐 해당 물건에 압류라든지 근저당 같은 거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만기가 다 되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이 잘 되는지, 그리고 만기 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이 부분에 연락이 혹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되더라도 뭐 보증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다음 임차인 못 구하면 못 돌려준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뭔가 발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분명히 다른 은행의 채무 같은 경우가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국세 보기가 힘들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